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4시 정각이었습니다. 서윤은 으슬으슬한 한기를 느끼며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렸습니다. 밤새 이어진 고된 노동의 여파로 온몸의 관절이 삐걱거리는 듯 했습니다. 아직도 안 기어 나오고 뭐 하는 거야? 문 밖에서 시어머니 최말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문을 거치게 때렸습니다. 서윤은 화들짝 놀라며 서둘러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말자가 팔짱을 굳게 낀 채 매서운 눈초리로 며느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 열 시간이 언젠데 빠져가지고 여태 누워 자빠져 있어. 말자가 삿대질을 하며 서윤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서윤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면서도 서둘러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알람 소리를 못 들었어요. 서윤이 핏기 없는 얼굴로 대답하며 재빨리 앞치마를 허리에 묶었습니다. 말자는 혀를 차며 서윤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핑계 대지 말고 당장 기어 나가서 무부터 썰어. 말자의 매운 손맛에 서윤은 헉소리를 내며 앞으로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집과 연결된 국밥집의 주방 앞으로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마자 어제 미처 다 치우지 못한 산더미 같은 뚝배기들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휴, 이것부터 빨리 씻어 놓아야겠다. 서윤이 굳게 굳어버린 국밥 찌꺼기를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에 맨손을 담그고 묵묵히 뚝배기들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어져 나갈 듯이 시렸지만 동작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왜 그렇게 시끄럽게 더그럭거려? 식당 홀 구석 카운터에서 남편 박우철이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철은 졸린 눈을 비비며 오직 휴대폰 화면 속 게임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무심한 태도에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아냈습니다. 여보, 시간 있으면 저기 홀 테이블이라도 좀 닦아줘. 서윤이 물기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우철은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 나 지금 중요한 캐스트 깨고 있잖아. 우철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치며 의자에 몸을 더 깊숙이 기댔습니다. 그 순간 주방 문이 거치게 열리며 말자가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자는 산더미처럼 쌓인 물을 가리키며 턱짓을 했습니다. 그깟 그릇 씻는데 하루 종일 걸릴래? 말자의 불호령에 서윤은 흠칫 놀라며 서둘러 도마 앞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식칼을 쥐고 딱딱한 물을 썰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손목의 시큰거림이 팔을 타고 올라왔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어머니, 육수솥에 불부터 먼저 켤까요? 서윤이 산더미 같은 물을 채 썰며 말자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말자는 국자를 집어들고 육수통을 탕탕 치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연한 걸 뭘 물어보고 자빠졌어. 말자가 국자를 서윤의 얼굴 코앞까지 들이밀며 날카롭게 쏘아 붙였습니다. 서윤은 뒤로 물러서며 재빨리 거대한 감어서 아래에 가스밸브를 열었습니다. 곧이어 식당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와 함께 새벽 시장 상인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뜨끈한 국밥 3그릇 빨리 좀 주세요. 두꺼운 외투를 입은 상인들이 자리에 앉으며 큰 소리로 주문을 외쳤습니다. 주방 안은 금세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수증기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은 쉴 틈 없이 뚝배기에 밥을 담고 끓는 국물을 여러 번 토렴해야 했습니다. 어기적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호를 오가던 말자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쉴 새 없이 주방을 때렸습니다. 서윤은 뜨거운 열기에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혔지만 손놀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양손에 무거운 쟁반을 들고 홀과 주방을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저기요, 여기 계산 좀 해주세요. 식사를 마친 손님이 지폐를 흔들며 카운터에 우철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철은 게임 아이템 결제창만 들여다보며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재차 계산을 요구하자 우철은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 참, 돈은 거기 탁자 위에, 거기 올려두고 그냥 가세요. 우철이 화면에 시선을 박은 채 손을 내저으며 불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돈을 던지듯 올려놓고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여보, 손님들한테 인사라도 좀 제대로 해. 서윤이 빈 그릇을 치우며 남편의 등 뒤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철은 벌떡 일어나며 서윤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거칠게 쏘아 붙였습니다. 네가 뭔데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야. 우철의 폭언에 식당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대꾸할 힘조차 없어 묵묵히 더러운 행주로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서윤의 낡은 운동화는 육수와 물에 젖어 질척거렸고 다리는 터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거기 구석 테이블 안 치우고 멍청하게 서서 뭐 하는 거야? 말자의 앙칼진 목소리가 다시 한번 국밥집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며느리를 묵음 노래로 부리는 말자의 기세등등한 위세가 아침 공기를 지배했습니다. 서윤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 같은 하루의 수레바퀴를 굴렸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창밖으로는 찌는 듯한 땡볕이 아스팔트를 무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은 밀려드는 손님들의 열기와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수증기가 뒤엉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서윤은 한여름의 찜통 더위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지독한 오한이 들며 이빨이 딱딱 부딪힐 정도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저 어머니, 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잠시만 방에 누워 있으면 안 될까요? 극심한 현기증에 시달린 서윤이 주방의 기름진 벽을 간신히 쥐고 서서 말자에게 애처롭게 호소했습니다. 핏기가 가신 창백한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 굵은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바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꾀병을 부리고 자빠져 있어. 말자는 며느리의 하얗게 질린 몰골을 똑똑히 보고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손님들이 내미는 빳빳한 지폐를 쓸어 담을 생각밖에 없는 듯 했습니다. 점심 대목에 초칠 일 있어? 빨리 저기 나가서 상이나 닦아. 말자가 분노에 찬 얼굴로 고기를 닦던 축축하고 더러운 행주를 뭉쳐 서윤의 얼굴을 향해 매섭게 집어 던졌습니다. 비린내가 진동하는 행주가 서윤의 뺨을 강하게 때리고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모멸감에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말없이 바닥에 떨어진 행주를 주워 들었습니다. 여보, 우철씨, 나 진짜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데 약국에서 해열제 좀 사다 줘. 서윤이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카운터에 앉아있는 남편을 향해 다급하게 손을 내밀며 부탁했습니다. 우철은 들고 있던 스마트폰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도 않은 채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배달 주문 밀리는 거 안 보여? 약은 네가 알아서 사 먹어. 우철은 아내의 간절한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달 주문 앱만 신경질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내가 당장 쓰러질 듯이 비틀거리는 상황에서도 남편의 공감 능력은 철저히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식자재 틀어갔네. 빨리 가서 무박스 안으로 다 들여놔. 식당 밖을 가리키며 윽박지르는 말자의 호통에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며 무거운 발걸음을 억지로 옮겼습니다. 터질 듯한 두통이 내리를 찌르며 시야가 흔들렸지만 그녀는 명령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당장 안으로 옮겨 놓을게요. 서윤은 흙투성이가 된 무거운 식자재 박스를 가녀린 팔로 번쩍 들어 올리며 위태롭게 비틀거렸습니다. 어깨가 빠질 듯한 고통을 억누르며 혼자서 그 무거운 짐들을 식당 안쪽 깊숙한 식자재 보관함으로 꾸역꾸역 날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아무도 그녀의 짐을 거두러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테이블 치워달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엉망이에요. 자리표를 기다리던 한 손님이 짜증을 내며 소리치자 주방에서 육수를 젓던 말자의 눈꼬리가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서윤은 열이 올라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는 상황에서도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깨끗하게 치워드릴게요. 서윤은 기계처럼 굽은 허리를 숙이고 손님들이 남긴 잔반과 찌꺼기들을 쟁반에 쓸어 담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불덩이를 삼키는 것 같았지만 움직임을 멈추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휴, 저 군뱅이 같은 애 때문에 우리 식당 손님 다 떨어져 나가겠네. 말자는 호를 오가는 서윤의 발걸음이 조금이라도 느려질 때마다 밥을 먹는 손님들 앞에서도 대놓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서윤을 향한 악의적인 망신주기는 점심시간 내내 한치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손님들마저 안쓰러운 눈빛으로 서윤을 쳐다보았지만 말자의 아나무인 태도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갈게요. 바짝 말라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하는 서윤을 향해 말자는 끓어오르는 대형 육수솥을 가리키며 매섭게 이야기했습니다. 물 마실 시간이 어딨어? 고기 육수 넘치기 전에 빨리 불 줄이고 저으란 말이야. 서윤은 타들어가는 목마름과 목구멍의 통증을 억누르며 다시 펄펄 끓는 뜨거운 불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얇고 땀에 젖은 앞치마가 가마솥의 뜨거운 열기에 아슬아슬하게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끔찍한 노동착취 속에서 서윤의 체력은 이미 완벽하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가자 폭풍처럼 밀려들던 점심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식당 홀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빈 뚝배기와 기름진 그릇들이 참혹한 전쟁터의 잔해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터질 듯한 두통과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는 어지러움 속에서 쟁반 위로 무거운 뚝배기들을 위태롭게 쌓아 올렸습니다. 이것만 다 치우고 조금만 쉬자. 제발 조금만 버텨줘. 서윤은 창백하게 질린 입술을 질끈 깨물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계에 다다른 두 다리가 결국 허공에서 힘없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수십 개의 도자기 그릇들이 식당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윤은 그대로 중심을 잃고 엎어지며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피 같은 뚝배기들, 이 미련탱이가 기어코 비싼 그릇을 다 깨먹고 자빠졌네. 주방에서 득달같이 달려온 시어머니 채말자가 허공에 대고 발을 구르며 악을 썼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져 의식을 잃은 며느리의 아니보다 사방으로 흩어진 깨진 뚝배기 파편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카운터에서 게임을 하다 놀라 달려온 남편 박우철 역시 쓰러진 아내의 뺨을 두드려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튄 국물에 자신의 운동화가 더러워질까봐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엄마, 손님들 다시 오시기 전에 꼴 보기 싫으니까 저기 창고에다 빨리 치워버려. 우철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는 무거운 짐짝을 끌어다 놓듯 서윤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어둡고 비좁은 식자재 창고 방 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습니다. 두 모자는 119를 부르기는커녕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진 서윤을 짐승처럼 남겨둔 채 무정하게 창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캄캄하고 퀴퀴한 곰팡이네와 식자재 냄새가 진동하는 창고 안에서 몇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서늘한 한기에 온몸을 웅크린 채 떨던 서윤이 희미한 신음소리를 내며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사방이 막힌 벽 사이에서 가족들에게 철저히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비참함이 밀려와 서윤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여기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모진 수모를 견디고 있는 걸까? 서윤은 물기 없이 갈라진 목소리로 자주 섞인 탄식을 내뱉으며 어둠 속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구석에 놓인 자신의 가방을 뒤져 남은 해열제와 진통제를 찾아 입안으로 한 움큼 털어 넣었습니다. 물 한 모금 없이 쓴 알약을 생으로 삼킨 서윤은 차가운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저 조금 괜찮아졌으니 다시 나가서 일할게요. 누구의 따뜻한 위로나 부축도 없이 홀로 식당 홀로 걸어 나온 서윤이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유령처럼 핏기 없는 얼굴로 주방 입구에 선 며느리를 본 말자는 코웃음을 치며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이제야 좀 살만해졌냐? 꾀병 부리고 놀 시간 없으니까 당장 앞치마 메고 저녁 장사 준비나 해. 말자는 쓰러졌던 사람에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다시 한번 날카로운 고함을 질렀습니다. 가족이라는 껍데기를 쓴 악마들이 지배하는 지옥 같은 국밥집의 시계는 서윤의 끔찍한 고통을 조롱하기라도 하듯 다시 무자비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차가운 창고 바닥에서 실신했다가 깨어난 다음 날에도 식당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그녀의 핏기 없는 얼굴과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는 누구의 동정심도 자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 최말자는 서윤이 꾀를 부린다며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식자재 다듬기를 강요했습니다. 네가 어제 오후에 퍼질러 자는 바람에 밀린 재료 손질 지금 당장 다 해놓거라. 말자가 커다란 고무대야에 흙이 잔뜩 묻은 파와 마늘을 쏟아 부으며 날카롭게 쏘아 붙였습니다. 서윤은 독한 감기약 기운에 시야가 번번이 흐려지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무거운 식칼을 쥐고 팔을 썰어내려던 찰나 아찔한 현기증이 그녀의 시야를 검게 덮쳤습니다. 결국 어긋난 칼날이 서윤의 왼쪽 검지손가락을 깊게 베고 지나가며 끔찍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깊게 베어서 피가 멈추지를 않으니 지혈할 것을 찾아야겠어요. 서윤이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가락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주방 바닥으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자 육수간을 보던 말자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다친 며느리의 깊은 상처를 살피기는커녕 음식에 부정이 탄다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말자는 서윤의 등짝을 양손으로 거칠게 밀어내며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어떻게 뜨고 다니길래 손을 다 썰고 난리야. 아유, 재수없어. 당장 밖으로 나가. 말자가 굵은 소금을 듬뿍 집어 서윤의 발밑에 거치게 뿌리며 악을 썼습니다. 말자에게 떠밀려 주방을 벗어난 서윤은 뚝뚝 떨어지는 피를 막으려 더러운 앞치마를 움켜쥐고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남편 박우철은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태평하게 모바일 게임에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구급상자를 찾아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여보, 우채씨,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어지러운데 제발 서랍에 있는 밴드 좀 꺼내줘. 서윤이 하얗게 질린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남편의 소매를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우철은 요란한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귀찮다는 듯이 아내의 핏기 없는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는 몹시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카운터 서랍을 발로 툭 차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피를 흘리는 아내의 끔찍한 상처를 보고도
그의 흐리멍텅한 눈동자에는 일말의 걱정조차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아이 진짜 사람 귀찮게 하네. 바빠 죽겠는데 네가 알아서 찾아 붙이라고. 우철이 신경질적으로 이어폰 볼륨을 높이며 고개를 팩 돌려버린 채 화면에 코를 박았습니다. 결국 서윤은 좁고 지저분한 식당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가 차가운 물에 상처를 직접 씻어냈습니다. 대충 두꺼운 휴지를 감고 노란 고무줄로 칭칭 동여맨 손가락은 심장이 뛸 때마다 끔찍한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핍박을 묵묵히 견디는 그녀에게 상처를 제대로 돌볼 한 줌의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여기서 무너지면 시어머니가 오늘 하루를 더 끔찍하게 만들 거야. 서윤이 금이 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주방으로 다시 복귀한 서윤을 기다리는 것은 말자의 쉴 새 없는 지독한 폭언과 끔찍한 모욕이었습니다. 말자는 서윤이 곁을 지날 때마다 눈을 흘기며 재수가 없다며 노골적으로 악담을 퍼부어댔습니다. 서윤은 붉은 피가 질척하게 배어 나오는 손가락을 뒤로 숨긴 채 무거운 뚝배기들을 날라야 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기어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멀쩡하던 가게 터가 안 좋아졌어. 말자가 빈 그릇을 힘겹게 치우는 서윤의 무릎을 일부러 툭 차며 비열하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지옥 같던 끔찍한 저녁 장사가 모두 끝나고 식당의 낡은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우철은 길게 기지개를 켜며 몸이 피곤하다는 비겁한 핑계로 서윤을 남겨둔 채 혼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 오늘 게임 길드 랭킹전이 있어서 먼저 갈 테니까 홀바닥 청소 깨끗하게 해놔. 우철이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유리문을 열고 매정하게 나가버렸습니다. 어두침침한 식당에 홀로 남은 서윤은 굽은 무릎을 꿇고 차가운 바닥에 미끄러운 기름때를 박박 닦아냈습니다. 깊게 베인 손가락의 상처가 흉하게 벌어지고 독한 세제가 스며들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전신으로 밀려왔습니다. 자신을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시어머니와 공감 능력이라고 없는 남편의 태도에 서윤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 끔찍한 지옥에서 반드시 빠져나가고 말 거야. 서윤이 축축한 걸레를 꽉 움켜쥐며 메말라버린 차가운 눈동자로 어두운 허공을 무섭게 응시했습니다. 며칠 내내 지독한 감기 몽살로 소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최말자는 그런 며느리의 위태로운 모습이 그저 장사에 방해되는 눈의 가시일 뿐이었습니다. 속으로 단단히 앙심을 품은 말자는 소윤을 어떻게 쥐어짜고 괴롭힐지 호시탐탐 기회만 벼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아픈 척은 다 하면서 사람 속을 긁어놔? 오늘 제대로 날 한번 잡아주마. 말자는 도마를 닫고 있는 소윤의 뒷모습을 싸늘하게 노려보며 이빨을 꽉 깨물었습니다. 본격적인 점심 영업을 앞두고 주방 안은 끓어오르는 수증기와 열기로 가득 차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말자는 평소보다 훨씬 험악한 표정을 짓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대한 육수 가마솥 앞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주변 공기마저 날카롭게 얼어붙는 듯한 살벌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다들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오늘 점심 대목 망치면 다 쫓겨날 줄 알아. 말자는 주방 전체가 울리도록 고함을 치며 무쇠 솥뚜껑을 신경질적으로 열어 젖혔습니다. 펄펄 끓고 있는 뽀얀 고기 육수 위로 뜨거운 김이 매섭게 쏟아올랐습니다. 말자는 손잡이가 긴 거대한 쇠국자를 집어들더니 끓는 국물을 크게 한술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며 안면 근육이 흉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야? 육수 간 하나 못 맞추니? 말자는 입에 머금고 있던 육수를 바닥에 퇴 뱉어버리며 주방이 떠나가라 악을 썼습니다. 말자의 끓어오르는 분노가 향한 곳은 바로 옆 화구에서
묵묵히 깍두기를 접시에 담아내고 있던 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육수의 간이 엉망이 된 것이 전부 며느리의 탓이라며 밑도 끝도 없이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렸던 화를 분출할 희생양을 마침내 찾아낸 듯한 끔찍한 표정이었습니다. 너는 정신줄 놓고 있는 게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소금을 안 쳐서 국물 맛이 맹탕이 됐잖아. 말자는 바닥에 떨어진 무채를 지디기며 서윤을 향해 핏대를 세우고 소리쳤습니다. 당일 아침 육수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던 서윤은 황당한 누명에 영문을 몰라 멍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윤이 억울함을 호소하려 메마른 입술을 때려는 바로 그 짧은 찰나였습니다. 말자는 가마솥에 끓는 육수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무거운 쇠국자를 허공 높이 번쩍 치켜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가마솥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윤은 겁에 질린 채로 뒷걸음질을 쳤지만 좁은 화구 사이에 갇혀 도망칠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이미 이성을 완벽하게 상실한 말자에게 며느리의 해명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원수를 향해 칼을 휘두르듯 아기를 가득 담아 그 무거운 쇠국자로 서윤의 오른쪽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쳐 버렸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주방 안의 시간이 일순간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어디서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말대꾸야? 오늘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말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끼가 서린 눈동자로 비틀거리는 서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쇠국자에 고여있던 펄펄 끓는 고기 육수가 서윤의 얇은 옷 위로 고스란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끓는 액체는 순식간에 옷감을 뚫고 여린 피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서윤의 하얀 어깨 피부가 섬뜩한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흉측한 붉은색으로 익어버렸습니다. 아! 사람 살려주세요! 너무 뜨거워요, 어머니! 서윤은 살갗이 타들어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며 처절하게 절규했습니다. 불로 살을 직접 지지는 듯한 지옥 같은 통증이 서윤의 온몸을 무자비하게 덮쳤습니다. 그녀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두 다리를 구르며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서 미친 듯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신의 끓어오르는 오른쪽 어깨를 서윤이 감싸 안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살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서윤의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섣불리 그녀에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폭력이 지나간 주방 바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참상 그 자체였습니다. 국자에서 흩뿌려진 누런 육수 국물과 서윤이 흘린 차가운 식은땀이 지저분하게 뒤엉켜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는 서윤의 가쁜 호흡만이 잔혹한 현장을 적막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재수없게 바닥에 뒹굴고 난리야. 빨리 일어나서 걸레질이나 해. 말자는 바닥에 웅크려 짐승처럼 울부짖는 서윤을 발끝으로 밀어내며 끝까지 잔인한 멸시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옷자락이 들려 드러난 서윤의 어깨는 이미 살갗이 심하게 벗겨지고 흉물스럽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단순한 상처가 아닌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영혼까지 태워버린 악마의 각인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이 끔찍한 만행은 서윤의 어깨 위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깊고 참혹한 화상 흉터로 새겨지고 말았습니다. 끓는 육수를 뒤집어 쓴 서윤이 주방 바닥에 쓰러져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시어머니 채말자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자는 자신의 바지에 튄 누런 육수 국물을 털어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며느리의 끔찍한 고통 앞에서도 그녀는 피도 눈물도 없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아이고 내 심장이야. 갑자기 소리를 빽 질러서 내가 더 놀랐네. 말자가 호들갑을 떨며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식당 홀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비명소리에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말자는 며느리를 걱정하기는커녕 혹여나 점심 장사에 방해가 될까봐 인상을 잔뜩 구겼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화상으로 몸부림치는 소윤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척 위협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엄살 피우지 말고 당장 일어나서 파나 썰어. 말자가 바닥에 뒹구는 서윤의 다리를 발끝으로 툭툭 차며 윽박질렀습니다. 그 순간 고통 속에서 헐떡이던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미명 아래 모든 학대를 참아왔던 인내의 끈이 완벽하게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비틀거리면서도 억지로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 쓰레기 같은 짓거리 못 참겠네요. 서윤이 목에 걸린 앞치마를 거칠게 뜯어내어 말자의 발밑으로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늘 순종적이기만 하던 며느리의 돌발 행동에 말자는 당황하여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윤은 어깨에서 뜨거운 진물이 흘러내리는 와중에도 결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자를 서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그 어떤 분노보다 차갑고 완벽한 경멸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이런 인간들인 줄도 모르고 내 청춘을 다 바쳤으니. 서윤이 이빨을 꽉 깨물고 피가 흐르는 입술로 중얼거리며 주방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식당 홀을 가로질러 밖으로 나가는 서윤을 발견한 카운터의 남편 박우철은 여전히 모바일 게임에 빠져 힐끗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말자가 주방 밖으로 뛰쳐나와 서윤의 뒷모습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차마 듣기 힘든 저주 섞인 악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디 하늘 같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버려두고 집을 나가! 말자의 악에 받친 목소리로 식당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도끼 어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이 밥 먹기를 멈추고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옥 같던 국밥집의 유리문을 밀고 나서는 서윤의 뒷모습에는 그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완벽한 남이야. 다시는 볼 일 없을 거야. 서윤이 굳게 닫힌 식당 유리문을 등지고 서서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한낮의 뜨거운 태양이 서윤의 화상 입은 오른쪽 어깨를 더욱 잔인하게 찔렀습니다. 끓는 육수에 데인 피부는 이미 물집이 잡히고 녹아내려 숨을 쉴 때마다 끔찍한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식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도로변으로 위태롭게 걸어가 다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사님,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빨리 좀 가주세요. 서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춰선 택시 뒷좌석으로 쓰러지듯 올라탔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팽팽했던 긴장이 풀린 서윤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위로 그동안 시댁에서 겪었던 끔찍한 노동 착취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헌신했던 자신의 과거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워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보같이 왜 그렇게 모든 걸 참아주며 살았을까? 서윤이 화상을 입지 않은 쪽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서열없게 오열했습니다. 백밀러로 진물이 흐르는 서윤의 어깨를 확인한 택시기사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기사는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요란하게 울리며 꽉 막힌 도심의 차들을 뚫고 속력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서윤의 머릿속은 점차 하얗게 흐려지고 있었지만 억울함만은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응급실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택시기사가 핸들을 꽉 쥐며 몹시 불안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멀리서 대학병원 응급실의 붉은 간판이 서윤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살이 타는 듯한 육체의 고통보다 배신감으로 얼룩진 마음의 상처가 그녀를 더욱 깊고 처절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며 더 이상 그들의 나약한 희생양으로 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당한 이 끔찍한 고통 반드시 내 권리를 되찾는 걸로 갚아줄 거야. 서윤의 젖은 눈동자 속에서 시댁과의 완벽한 절연을 향한 서늘하고 단단한 각오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서윤은 의사에게 화상 입은 어깨를 보였습니다. 의사는 짓무른 피부를 살피며 몹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은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아주 깊고 심각한 화상을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기가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치료 과정이 몹시 고통스러울 겁니다. 의사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진통제가 투여되고 죽은 피부를 긁어내는 끔찍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생살이 무참히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고 홀로 묵묵히 그 끔찍한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진물이 심해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할 거예요. 간호사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서윤의 입말을 닦아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처절한 통증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침대 시트를 찢어질 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속에 박힌 배신감이 그녀를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치료를 받는 몇 시간 동안 서윤의 휴대폰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남편 박우철에게서는 안부를 묻는 연락 한 통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사람들의 지독한 무관심이 그녀의 가슴을 더욱 서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아직 안 오셨나요? 여기 원무과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요. 간호사가 병상으로 다가와 서윤에게 차트를 내밀며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손으로 직접 펜을 쥐었습니다. 그녀는 비상 연락망에 남편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서윤은 두꺼운 붕대를 칭칭 감은 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조용히 켰습니다. 그녀는 끔찍했던 상처 부위와 치료 과정을 빠짐없이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확실한 법적 증거를 수집하는 그녀의 손길은 무서울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간호사님, 이따가 상해 진단서도 꼭 함께 발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윤이 앞으로 무기로 사용할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며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준비를 약속했습니다. 서윤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벌어질 완벽한 이혼 계획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기나긴 응급처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서윤은 원무과로 걸어가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만만치 않은 치료비를 전액 결제했습니다. 영수증을 챙겨든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 유리문을 나섰습니다. 통원 치료 날짜는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잊지 말고 꼭 오셔야 합니다. 원무과 직원이 처방전과 진단서가 든 봉투를 건네주며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서윤은 그 서류 봉투를 가방 깊숙이 챙겨 넣으며 밤거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로 병원의 불빛이 멀어질수록 서윤의 마음은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늦은 밤에 날선 찬바람이 서윤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인적이 뚝 끊긴 외로운 거리를 홀로 걷는 그녀의 뒷모습은 한없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차가운 바람도 그 지옥 같던 주방보다는 훨씬 숨쉬기 편하네. 서윤이 허공을 향해 하얀 입김을 내뱉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과거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굽실거리던 나약한 며느리는 그곳에 완벽하게 죽고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시댁 식구들을 향한 무관심과
절연의 벽이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서윤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한 합법적인 절연 계획을 최종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쓸데없는 언쟁이나 감정 소모 없이 오직 증거와 서류만으로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할 현실적인 처벌과 경제적 압박을 지렛대로 사용할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서윤이 가방 속에 든 두툼한 상해 진단서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익숙하지만 소름 끼치는 어두운 거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기름진 배달 음식 냄새가 서윤의 비위를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자와 남편 우철은 소파에 늘어져 치킨을 뜯으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윤의 어깨에 감긴 거대한 붕대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모친이 저지른 끔찍한 폭행에 대해서 우철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어 보였습니다. 뭐 하고 싸돌아다니다가 이제야 기어들어왔니? 바쁜 저녁 장사 다 팽개치고 어디서 놀다 온 거야? 며느리를 발견한 말자가 닭뼈를 탁자에 툭 뱉어내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우철 역시 콜라를 들이키며 아내를 향한 뻔뻔하고 짜증 섞인 시선을 던졌습니다.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모자의 모습에 서윤은 일말의 분노마저 완벽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야, 너 때문에 오늘 엄마랑 나랑 뼈 빠지게 일했잖아. 아, 양심 있으면 가서 설거지라도 해. 우철이 기름 묻은 손을 대충 닦아내며 서윤을 향해 매몰차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윤은 핏발성 그들의 눈동자를 무시한 채 굳게 닫힌 입술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꾸조차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곧장 안방으로 차갑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윤은 안방문을 굳게 닫아 걸고 자신이 이 집을 영원히 떠날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옷장 구석에 있던 낡은 캐리어를 펼치며 건조한 눈동자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망설임 없는 그녀의 단호한 손길이 어두운 안방의 정적을 깨트리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냄새도 저 인간들의 목소리도 영원히 끝이야. 서윤은 꼭 필요한 서류들과 자신의 옷가지들을 빈틈없이 캐리어 안에 채워 넣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미련이나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국밥집 며느리로서의 마지막 밤이 서늘하고 고요하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안방문을 열고 서윤이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부스스해진 그녀의 오른쪽 어깨에는 여전히 두꺼운 하얀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시어머니 최말자가 며느리를 발견하자마자 팔짱을 끼며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너 어제 저녁 장사 팽개치고 나가서 돈이나 펑펑 쓰고 돌아다녔냐? 말자가 불만이 가득한 눈초리로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끓는 육수를 뒤집어 쓴 며느리를 향한 일말의 미안함조차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귀한 일손이 빠진 것에 대한 짜증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어머니가 국자로 때리셔서 화상 입었어요.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것 뿐이에요. 서윤이 감정이 텅 빈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자신의 붕대 감은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안방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며 걸어 나오던 남편 박우철이 짜증스러운 얼굴로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우철은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서윤의 얼굴 코앞까지 거칠게 들이밀었습니다. 야, 응급실에서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결제했어, 비싸게. 우철이 서윤의 응급실 카드 결제 문자를 가리키며 핏대를 세우고 소리쳤습니다. 아내의 살이 익어가는 고통보다 부부의 공동자산에서 빠져나간 몇십만 원의 치료비가 그에게는 훨씬 더 뼈아픈 듯 했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어처구니가 없는 말에 기가 막혀 헛웃음을 픽 흘렸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다쳤다는데 그깟 치료비 몇 푼이 그렇게 아까워? 서윤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눈동자로 우철을 똑바로 응시하며 되물었습니다. 우철은 찔리는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되받아 쳤습니다. 그의 안면 몰수하는 태도는 서윤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불씨마저 차갑게 꺼트려 버렸습니다. 당연히 아깝지. 네가 조심했으면 안 써도 될 생돈이 날아갔잖아. 우철이 입에 머금고 있던 치약 거품을 튀기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곁에 있던 말자 역시 아들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서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두 사람의 천박하고 이기적인 밑바닥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서윤은 더 이상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당신들 말이 다 맞으니 이제 그만할게요. 서윤이 체념한 듯 건조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그들의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뒤로 돌아 다시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말자는 며느리의 태도가 건방지다며 등 뒤에 대고 악을 썼습니다. 어디 시어머니가 말을 하는데 휙 돌아서서 들어가. 건방지게. 말자의 신경질적인 호통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지만 서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온 서윤은 문을 굳게 닫고 덜컥 잠금장치까지 걸어 잠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어젯밤 미리 싸둔 낡은 캐리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내 발로 영원히 나가는 거야. 서윤이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짐가방의 손잡이를 단단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결혼 전부터 모아두었던 자신의 비상금 통장과 신분증을 꺼내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끓는 국자에 대인 어깨의 상처보다 이기적인 가족들에게 찢긴 마음의 상처가 그녀를 더욱 냉혹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내게 준 고통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서윤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서늘하게 다짐했습니다. 감정적인 눈물이나 구질구질한 매달림은 그녀의 사전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만의 권리를 되찾고 그들과의 연을 끊어내겠다는 확고한 이혼 결심이 그녀의 가슴 속에 단단한 바위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나 이서윤의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거야. 서윤이 결연한 표정으로 캐리어를 끌고 안방문을 나서며 완벽한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시댁을 완전히 빠져나온 서윤은 곧장 법조타운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그 어떤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미리 알아두었던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무거운 문을 단호하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했던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서윤이 안내 데스크의 직원에게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며 신분증을 꺼내 밀어주었습니다. 조용한 상담실에 마주 앉은 서윤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차분히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대학병원 응급실 영수증과 전치사주의 상해 진단서 원본이 차례대로 나왔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켜서 끔찍하게 짓무른 어깨 화상 사진까지 화면에 띄워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끓는 육수가 담긴 무거운 쇠국자로 제 어깨를 고의로 내리쳤어요. 서윤이 감정이 완벽하게 배제된 건조한 목소리로 참혹했던 폭행의 순간을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변호사는 서윤이 내민 명백한 증거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피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백한 가정폭력이자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서윤은 곁에서 이 모든 학대를 방관하고 오히려 화를 냈던 남편 박우철의 만행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지루하고 긴 재판으로는 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서윤이 차가운 눈빛으로 변호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서윤은 특수상의 형사고소를 지렛대 삼아 합의 이혼을 단번에 끝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할 시어머니 최말자의 나약한 밑바닥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역시 서윤의 이성적이고 치밀한 계획에 동의하며 서류 양식을 꺼내 들었습니다. 형사고소장 초안을 당장 작성해서 합의 이혼 서류와 함께 들이밀어 주세요. 서윤이 자신의 전세 보증금 원금과 위자료를 온전히 돌려받기 위한 최후 통첩의 방식을 지시했습니다. 변호사는 서윤의 요구대로 상대방이 빠져나갈 틈이 없는 완벽한 합의서와 고소장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서윤은 그 서류들을 찬찬히 읽어 내려가며 속을 갉아먹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오늘 당장 식당으로 찾아가서 도장을 받아내겠습니다. 서윤이 묵직한 서류 봉투를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해방감에 찬 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이 변호사와 함께 들이민 형사고소장 초안을 본 최말자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심하게 떨었습니다.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공포에 질린 말자는 그제야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며느리에게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서윤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으니 아이고 제발 경찰서에 고소장만은 넣지 말아다오. 말자가 두 손을 싹싹 빌며 서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서윤의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묵묵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박우철 역시 이혼을 당하고 막대한 빚더미를 혼자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하자 하얗게 질린 얼굴로 횡설수설하기 바빴습니다. 그는 아내의 상처보다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식은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명색이 부부인데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끝내야만 속이 시원하겠어? 우철이 찌질하게 눈물을 훔치며 변명했지만 서윤은 이미 준비해온 이혼 합의서를 테이블 위로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서윤은 일말의 동요조차 없는 단호한 표정으로 그들의 가식적인 눈물을 완벽하게 잘라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모든 악연을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완벽한 서류들이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도장 찍고 내 보증금이랑 위자료 입금하지 않으면 바로 경찰서로 갈 거예요. 서윤의 서늘한 최후 통첩에 결국 벼랑 끝에 몰린 모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와 재산 분할 합의서에 인감을 찍고 서둘러 돈을 송금했습니다. 자신의 몫인 위자료와 보증금이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서윤은 미련 없이 식당 문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우철과 말자의 번호를 영구 차단하고 지옥 같던 과거와의 완벽한 절연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제야 맑은 공기를 제대로 마시며 살 수 있겠어. 서윤이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길었던 억압에서의 해방감을 온몸으로 깊게 만끽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의 세월이 흐른 뒤 서윤은 복잡한 도시를 완전히 떠나 조용한 고향 마을에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창문을 활짝 열고 직접 내리는 커피 향기를 맡으며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정말 화창해서 빵이 더 맛있게 구워졌네요. 이건 서비스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서윤이 단골 손님에게 갓 구운 빵을 건네며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남은 희미한 화상 자국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으며 서윤은 온전한 자신의 삶을 굳건하고 아름답게 지켜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윤 씨의 굳센 홀로서기에 따뜻한 지지를 보내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댓글로 다정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